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MPK 인덱스 브리핑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과 대담 방송에 나갔는데요. 그 방송을 보신 어떤 분께서 댓글로 그 변호사님의 최근 근황이나 이슈에 대한 이제 그런 입장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방송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아차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도 변호사님과의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님이 이제 그 대구로 내려가시고 나서 저희 VOM 방송에 자주 못 배웠잖아요. 그게 그래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 VON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분들 중에서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이상하다를 느끼고 우파 방송을 찾다가 저희 VON까지 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데 이제 김영 대표님이 방송에서 가끔씩 도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있으셨어요. 제가 도 변호사님을 모르시는 분, 젊은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도 변호사님에 대한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는 좀 그런 도 변호사님 모르시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그 방송을 이제 제가 이제 대담을 이제 제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작하기 전에 제 책을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제 책 광고하는 게 너무 부끄럽긴 해요. 그래도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 교육처럼이 작년 11월 말에 출간이 되고 처음에 저희가 맘카페에 이제 홍보를 좀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이제 젊은 엄마들한테 많은 공감을 사서 저희가 제 책이 네이버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한두 명 나와서 좀 잘 키우자 이런 주의다 보니까 이런 교육 서적에 엄마들이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교육 서적 엄청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책이 당시에 이제 젊은 엄마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았고 입문 부분 60위까지 그 굉장히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 책을 낸 거였는데 그래도 선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이 책을 또 젊은 엄마들한테 선물을 하셨다는 분께서 그분들한테 너무 좋은 평을 받았다. 너무 감사했다는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뿌듯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정가는 17,500원인데 저희가 배송비 포함 10,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 MPK에 후원하시는 그런 방식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또 이 책을 젊은 엄마들한테 또 많이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이제 종전선언 지지한 프랑스 의원들에 보낸 항의 서한인데요. 지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제가 이지성 작가님하고 대담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1만 킬로미터 책을 읽기 전에 이 프랑스 상원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네,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게 2022년 작년이죠. 1월 6일. 그러니까 프랑스 시간은 1월 5일에 이게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1만 킬로미터 책을 보고 처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래서 이정 작가님과 이제 대담 방송을 앞두고 제가 이 결의서를 발의했던 크리스찬 깜봉. 네, 저렇게 생긴 분인데, 네, 그 상원의원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답변은 없었지만, 제가 이 항의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일단 저 크리스찬 깜봉 저 상원의원은 게다가 보수 진영의 상원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결의안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그 전이에요. 네. 2021년 11월 27일 날 이제 발의가 된 건데 보시면 밑에 크리스찬 깜봉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네, 처음에는 이제 6.25 전쟁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 500만 명 이상의 뭐 사상자와 뭐 수십만의 고아와 뭐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긴 뭐 이러면서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네, 그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그래서 평화적이고 결정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 부분을 보면 이제 전시라는 상황은 이제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항상 내포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은 인권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세계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판문점 선언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면서 이제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과정이 또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영원한 평화적인 체제를 세우게 된다. 이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지지하기로 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그 얘기도 언급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종전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너무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이 말이 나왔어요. régime de paix dans la péninsule coréenne. 이게 한반도의 네, 영원한 평화 체제라는 말이에요. 레짐이란 말이 나와요. 이 체제가 지금 무슨 뜻을 의미하겠어요. 이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속아서 이거를 이 결의안을 채택을 했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니까 뭐 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게 과연 정말 크리스찬 깜봉 그 상원 의원실에서 이거를 썼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사람이 엄청난 로비를 했고 이거 써주지 않았겠어요?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제가 이선 작가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전체 프랑스 상원의원한테 이제 메일을 보낼 거다 그랬더니 깐풍기로 만들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깐봉이라는 의원이 많은 로비도 받았을 거고, 그리고 한마디로 작업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체결 그 결의 못 이기는 내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을 하자는 게 골자인데, 사실은 이 채택하기 전에 한 며칠 전에 또 북한에서 도발을 했었나 봐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종전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한 종전은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유엔군이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종전은 서로 무승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전쟁 중에 일으켰던 악행들, 특히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민간의 학살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하지 말고 덮고 넘어가자는 거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6.25 전쟁 납북자 가족 협의회와 저희 MPK의 이름으로 더 강력한 결의안 철회 촉구서를 작성해서 프랑스 상원의원 전원에게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에 또 놀란 게 프랑스 상원의원이 34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48명이 이거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상원의원 홈페이지, 상원 홈페이지에 가서 좀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게 안 돼서 제가 348명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메일을 다 따서 한꺼번에 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시작을 했고 지금 한 180명 정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어쨌든 348명의 프랑스 상원 의원들한테 제가 아주 강력한 철회 촉구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고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제 철회 촉구서 내용을 좀 번역해서 올렸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목이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게 이제 메일 제목이에요. 메일 제목이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의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귀하의 결정에는 심각한 무지와 오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초래하고 결국에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었던 유엔군 사령부가 남한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다음 이유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6.25 전쟁은 프랑스가 참전했던 유엔군의 승리로 종결이 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책임과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북한 정권은 전범으로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핵심을 찌르는 거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는 말을 했죠.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강제 납치한 사람들, 또 북한에서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그런 국군 포로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결의안 채택은 70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온 납북자 및 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제가 그 상원의원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은 그래서 유엔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거나 부상을 입었던 프랑스의 장병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아니다. 이제 이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이제 모든 프랑스 국민이 함께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것. 그리고 아무래도 그 결의안의 내용의 대부분은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핵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 종전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납북자 및 전쟁 포로 귀환을 지원할 것,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길 촉구하는 결의안이었거든요. 이 결의안 채택을 취소하고 앞에 언급한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제가 사실 굉장히 불어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썼고 굉장히 강력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메일을 제가 이제 MPK와 그 6.25 전쟁 납북자 가족 협의회와 함께 이름으로 저희 맹수 이사장 이름과 이미일 이사장 이름으로 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써서 지금 오늘까지 180명 상원의원한테 다 보냈고 오늘까지 제가 이제 전원한테 이제 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 388명한테 제가 지금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답장이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일 제가 그 348명 중에서 답장이 한 명도 안 왔을 때를 제가 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의 메일을 프랑스 상원의원 전원에게 보냈고 이 내용을
제가 조만간 이제 프랑스 인권단체랑 이제 인권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자료 형식으로 다 뿌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소개를 받은 이제 기자분들과 이제 인권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다 뿌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프랑스에서 부각시키는데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48명한테 일일이 다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희에게 답장을 해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혹시나 답장이 오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봐서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네, 우리 집 정수기에서 핵 오염수가 나온다면 딱 이렇게 선동하는 기사죠. 네, 이게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뭐 위험성을 알린다 이러면서 정수기를 소재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로 지금 제2의 광우병 선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확실히 옛날에 광우병 때랑은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 댓글을 봤는데, 이 댓글이 우선은 공감순이에요. 최신순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이제 그 공감순으로 이제 제가 딱 이렇게 리스트를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다 선동이다. 광우병이랑 똑같다 이러면서 중국 이야기는 왜 안 하냐, 중국 서해에 버리는 방사성 물질은 어떡할 거냐, 이런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선동하고 거짓말한 거 두고 보자 그리고 노 차이나 이렇게 써 있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중요했던 게, 정치 이념적으로 말하지 말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말해봐라. 네. 그래서 종북 좌파들이 제2의 광우병 선전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 선동질이다, 선동질 고맙다. 그래서 원자력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이게 지금 순공감순이에요. 그래서 또 보면 선동질도 가지가지 한다. 쟤들은 바닷물을 정수기에 넣고 먹냐 이런 말도 있었고, 광우병이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았고, 네, 보시면 전부 다 사람들이 선동질 그만해라, 제2의 광우병 우리 암 속는다. 네,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의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선동이 잘 안 먹히고 있구나를 제가 좀 볼 수가 있었고, 확실히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먹는 것에 있어서 되게 예민했잖아요. 그런데 광우병을 이제 겪고 난 이후에 이런 선동을 잘 안 믿고 스스로 찾아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찾아보는 그런 의식이 좀 일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댓글을 보면서 중국에서 또 무슨 배출한 게 있나?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원전에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 네, 바로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 댓글을 보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 댓글이에요. 지금 공감이 1181개가 있는, 중국 원전에는 입 다물고 후쿠시마만 가지고 난리치는 꼴이 너무 우스웠는데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오네. 딱 제가 생각했던 입장이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밑에 보시면 이게 팩트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충북대 약대 교수님이 일본의 오염수 희석해서 마시겠다. 더 이상 공포 조장 말라. 그래서 국내 전문가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면적으로 이제 논박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이후에도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험하지 않다,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광우병에는 속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기사가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지 말라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 이제 환경연합, 환경단체 대표죠. 네, 과학은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사람들이 이제 환경단체도 안 믿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는 데는 더 이상 잘 안 속는데, 그런데 왜 드라마나
연관은 잘 속는 것일까요? 제가 이게 또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 삼촌교육대 피해자의 9천만 원 배상하라는 네, 판결이 나왔다는 네, 기사를 봤는데 일단은 저희 이번 7월, 8월 MP에 우리 강희중 박사님이 삼촌교육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글을 써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곧 MP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실제로 너무 쉽게 믿는지 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굉장히 성공했던 드라마인데 이때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억울하게 삼촌교육대에 끌려가서 이 막 복수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선량한 시민인데 굉장히 억울하게 삼성교육대에 끌려가서 너무 고생했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저 드라마인데, 저 이제 김범수 씨인가요? 저 이제 주인공이 삼성교육대에 끌려가면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부각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뭐,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 그리고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모래시계. 전 되게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도 삼촌교육대에서 억울하게 끌려간 주인공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최민수 씨가 당시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억울하게 삼촌교육대에 끌려갔다. 예,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죠.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때부터 이미 삼촌교육대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곳, 반정부 인사들, 뭐 아주 군부 정권에 대항하다가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 거기가 삼성교육대,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박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교육대를 정말 마치 전두환 정권 때 선량한 시민들을 잡아 가두는 곳처럼 묘사가 되고 그 이미지를 이 삼성교육대 이미지로 간직하는, 이게 그들 전략이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강희준 박사님이 이제 새롭게 이제 MP에 이제 삼성교육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실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강희준 박사님의 이제 5.18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나가는데요. 저희 김영 대표님이 지지난주에 저희 강희준 박사님의 5.18 첫 번째 강의를 보시고 저와 강희준 박사님이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무섭다고 막 농담을 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내용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수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